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아서 반짝 빛나는 수익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진주 먹거리 힘차게 출발해 보면서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입니다. 이번 주장이 시작된 만큼 우리가 앞으로를 바라봤을 때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도 생방송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공략주 2가지 소개해드리면서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공략주 2가지도 소개해드리지만 많은 혜택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공략주뿐만 아니라 이 공략주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투자 전략과 그리고 자세한 분석 영상까지 담아 나가는 시간 가져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시간의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이 시장에 또 바라볼 수 있는 이슈들까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많은 혜택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팍스 통신망을 개설했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오늘의 공략주뿐만 아니라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반적인 분석 영상까지 담아 나가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9월 첫 거래일 외국인의 투자자들의 또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장을 이어가 나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6거래일 만에 2조 원 이상 팔아치우는 등 계속된 강력한 이러한 이탈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9월달 초에는 그래도 단기 반등세로 하여금 이제는 9월달은 좀 랠리가 이어질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전반적인 고민 오늘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저희 전문가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요즘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우신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뭐 거래 대금이 뭐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스캘핑 매매나 뭐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종목을 사도 시작부터 물리시는 뭐 그런 경우가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 금리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재료가 많은 그런 풍부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뭐 굳이 어떤 종목들을 뭐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뭐 큰 수익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재료가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춰버려요. 그리고 뭐 상한가까지 쭉쭉쭉쭉 끌고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러한 큰 재료들도 요즘 시장에서는 뭐 10%, 네. 15% 가다가 쭉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윗꼬리 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 투자하지 않으면 언제 투자하냐 이거예요. 제 말은 지금은 9월에 들어서는 첫 거래일이잖아요, 오늘이. 그러면 그럴수록 일단 9월 달에 나오는 일정들이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일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하나씩 일정을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 일단 뭐 금리 인하부터 뭐 애플 신제품 출시 뭐 등등등등 정말 많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는 이제 지금 들어가도 되는 종목인지, 네. 그리고 이 섹터는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거고, 뭐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애플 AI 폰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신제품. 근데 솔직히 저도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나도 많은데 이게 예전 같았으면 애플이 신제품 출시했다, 그리고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어떠한 기능이 탑재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애플 아이폰 판매량은 엄청나게 치고 나가요. 근데 지금 시장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갤럭시 AI 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판매량은 좋았어요. 네. 그런데 갤럭시 AI랑 AI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카메라 관련된 기능, 생뚱맞게 카메라 관련된 기능이 주목받으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만 네네. 올라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목군을 선택하는 게 어려우실 건데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찝어드리면서 어떤 종목들이 좋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 얘기를 좀 잠깐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추세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차트 나오시죠? 박스를 이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답답한 시장이라는 거죠. 맞아요. 즉, 뭐 오늘도 거래대금 보면은 굉장히 낮은 거래대금을 좀 보여주고 있고, 솔직히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좀 답답해요. 지지부진해요. 네. 근데 오늘 뭐 상해 지수나 뭐 홍콩 항생, 뭐 심천 얘네들도 다 지금 1%대로 지금 다 하락을 했고, 니케이 지수도 박스권에서 계속 갇혀 있어요. 네. 지금 시장이 눈치 보고 있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악재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국내 증시가 지금 치고 올라가려면 뭔가 그 획기적인 그 뭐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가 필요한데 없어요.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시가 오른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금리 인하는 솔직히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빠르게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무님 지금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해서 네. 사실 2차 전지가 네.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다시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너무 굿 퀘스천이에요. 제가 오늘 2차 전지 말 못하고 갈까 좀 두려웠는데 네. 자, 일단은 2차 전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차 전지는 결국에는 중국산의 전기차, 배터리가 좀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네. 솔직히 그 독일 3사인 브랜드가 중국산 배터리를 선택했다는 거는 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벤츠라는 브랜드가 네. 좀 주주죠. 예. 좀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네. 중국인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산 배터리를 선택하게 된 오, 배경이지 네.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반사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그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2차 전지가 좀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오늘 원자재 쪽을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뭐 리튬이나 니켈 이런 게 가격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하면 네. 이제부터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면서 이제 그러한 좀 수혜를 좀 우리가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자재 가격은 아직도 바닥이에요. 그래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복구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차 전지가 올랐다? 솔직히 저점 바닥 구간에서 매수해보자라는 그런 심리도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반사 수혜로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게 2차 전지가 솔직히 중장기적으로 지금 길게 볼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 네. 뭐 단발성으로 좀 잠깐 반등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리스크 키우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포트를 좀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이제 뭐 실적이나 네. 펀더멘탈이 좀 강력한 뭐 이런 종목들로 좀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에 제가 일부 종목에서 오늘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흑자 전환되는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올 들어 주가가 좀 반토막이 났지만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 바라봤을 때도 대금도 굉장히 메마른 상태고요. 시장을 바라봤을 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진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횡보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대한 이 시장을 좀 전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요. 그러한 포인트까지도 여러분들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 이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들께 쏙쏙 꼽아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장 너무나도 어려워요. 어떤 종목들을 좀 바라봐야 될까요? 궁금하신 점들은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면서 이 시장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이용하셔서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팍스 통신망 개설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뿐만 아니라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반적인 의견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 수익률
보고 일부 종목 할까요? 네, 어떻게 수익률 할까요? 좀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네. 입이 근질근질해요. 자, 일단 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좀 리가캠바이오 좀 공략을 해드렸죠. 네. 일단은 7월 2일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목표 주가는 안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요거 말씀드릴 때 일단 목표 주가 일단 10만 원 선 말씀드렸는데 최고가 지금 99,5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까지 아직 안 올랐습니다. 아직도 지금 수익 계속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고, 자 7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실적 좋기 때문에 내년도 2년 후까지도 뭐 특히나 뭐 갑자기 나오는 뭐 악재, 네. 뭐 제약주는 특히나 이런 악재들이 갑자기 막 쑥쑥 튀어나오죠. 아니, 근데 전문가님 네. 저번에 사실 네. 저희가 영상에서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유한양행, ALB 바이오 네. 계속 언급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수요일 날 방송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전문가님. 네네. 유한양행이 정말 네. 급상승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우리 또 뭐 통신망 있죠. 밑에 네. 흰개미, 검은개미 많이 싸우고 있어요. 영토를 나누면서 싸우고 있는데 네. 거기에 기본 카메라 갖다 대시면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으로 오실 영상 수가 있어요. 받아보실 수 근데 있고. 일단 그런 영상이든 뭐든 돈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무료입니다. 공짜다, 무료다. 예, 무료이기 네.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영상을 같이 좀 제공을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함께 좀 공유를 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죠. 맞아요. 영상에서 유한양행을 제가 유한양행 그 FDA 승인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근데 제가- 그때는 사실 막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어머니. 더 떨어졌죠. 맞아요. 되려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지금 가격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네요. 네. 예, 그래서 종가로라도 잡아보실 분들은 지금 공략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축축축축 찾고 쌓아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리가캠바이오, 유한양행, ABL 바이오,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에이프릴 바이오 이렇게 네. 딱 네 가지만 봐라. 네. 이거를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한 3개월 거의 전부터서는 제약이 좀 뜰 네. 때마다 제약바이오 뭐 항암제 뭐 ADC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네. 제가 매주 방송에서 이렇게 손가락 4개 딱 이렇게 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딱 네고. 그래서 딱 요거 4개만 보세요. 뭐 물론 뭐 GI 이노베이션이나 네. 뭐 또 다른 뭐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죠.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섹터를 너무 넓게 보면 내가 잡아야 되는 종목 결국엔 놓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딱 핵심적인 종목들만 딱딱 잡아놓고 나는 목 좋은 자리에서 미리 포진해 있다. 나중에 그게 좋게 이제 올라간다? 그럼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수익 챙겨가면 돼요. 근데 그런 종목들만 잡아가야 지금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네. 뭐 지금 뭐 테마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쪽 저쪽 막 덩어리 터지고 뭐 이런 시장이 좀 그 매매 그렇죠. 방식이 좀 네. 안 됩니다. 지금 위험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뭐 일단은 리가캠바이오, 유한양행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돈 못 버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약주가 일단은 실적을 낸다라는 거에는 여기에는 팩트만 딱 체크했을 때 제약주는 솔직히 흑자 전환하기 힘들어요. 네. 제약주 말고 바이오. 네. 바이오 쪽은 특히나 뭐 신약 개발을 하는 애들은 대부분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좀 잉여금들은 어디다 쓰냐면 다 연구 개발 비용에다 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술 이전으로 한 번에 확 이렇게 자금을 챙기는데 그렇죠. 일단은 수익을 버는 그 기업이고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 얘기를 또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기술 이전 시가총액보다 자기들의 회사 시가총액보다 높은 기술 이전을 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게 바로 리가캠바이오예요. 그래서 제가 공략을 해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고 아직 목표 주가까지 안 왔는데도 지금 42% 수익 유지 중이라는 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 제약주 또 나옵니다. 우리바이오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바이오도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대마. 어쨌든 간에 미국 대선은 반드시 건드려야 돼요. 네. 자, 이제 이 트럼프가 한참 지지율을 올라가고 있을 때 해리스가 나올지 말지 얼굴 빼꼼빼꼼 하고 있을 때 네. 결정됐죠. 미국에서 미국 그 민주당에서 결정됐어요. 해리스 자 다 지지하자. 바이든이고 그리고 오바마하고 다 나와가지고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러면 이제 해리스가 이제 양쪽에 날개를 펴고 얼마나 날아다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에서 빨리 해리스로 넘어와야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가만히 있냐? 네. 아니죠. 트럼프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코인 대통령이라는 그 네임, 요거를 반드시 앞세울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코인주 또 공략해야 돼. 이게 시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카말라 해리스 지지율 상승에 따라서 마리화나 대마 관련된 테마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우리바이오를 눌림 주자마자 제가 잡아드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눌리는 자리. 오. 방송에서 가지고 온 자리가 바로 이 파란색 음봉으로 쭉 떨어지는 날이었죠. 아싸 땡큐 하고 담아야 되는 자리. 이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동제약, 제약주 또 나오네요.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꼭 갑자기 느닷없이 코로나가 또 나왔어요. 다시 근데 느닷없이라는 표현보다는 계속 여름철이면 여름철에. 겨울에는 감기가 유행을 한다잖아요. 네. 여름철에는 에어컨 틀고 뭐 해가지고 냉방병 걸려서 여름 감기를 걸린다고 하는데 그쵸? 이제는 여름 감기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여름이면 날이 더워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움직이기 가장 좋아하는 활발해지니까. 그런 온도이기 때문에 게다가 습하고 음.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코로나가 다시 또 내년 확산이 될 여름이면 수밖에 또 없다. 돌아요. 그래서 미리 코로나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뉴스에 매스컴에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코로나 일단 진단키트 빨리 담아야 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진단키트가 이미 다 올랐어요. 네. 내가 방송 나가야 되는 거는 월요일이야. 물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주말도 있고 뭐 하시겠지만 그렇죠. 제가 그때 월요일날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이거 진단키트 담고 싶은데 진단키트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방송은 월요일이다. 이날은 이미 다 올랐다. 그러면 안 간 거 백신 또는 치료제 이쪽으로 담읍시다 하면서 일동제약을 공략을 했고 36% 상승했죠. 네. 자, 그다음 나머지 GSE 뭐 얘네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죠. 네, ING 맞아요. 뭐 이렇게 쏴대고 뭐 인지를 뭐 어떻게 했네 어쨌니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날 더워 죽겠는데 뭘 자꾸 뭘 포를 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 전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지금 주식 시장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끝나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또 계속 난리를 그쵸. 한장 할 노릇이죠. 근데 어떡해요? 또 결국에는 얘네들이 또 하면은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은 이상적으로 또 가요. 그럼 또 공략해야죠. 네.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쵸. 이 색안경 빼야 돼요. 그래도 어려워요, 전문가님. 그럼요. 전쟁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일단 네. 가야 돼요. 봐봐요. 사람들이 코로나로 막 엄청 죽고 막 네. 이러는데 결국에는 또 우리는 주식시장은 또 거기에서 또 그때는 진짜. 네. 자, 죽을 맛이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람이 민간인이 학살당하고 있고 막 그런다라는데 결국엔 또 전쟁주를 또 우리는 또 챙겨봐야 돼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시장의 냉철해져야 흐름을 됩니다. 냉철한 투자 판단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이런 테마주 시장이 있는 반면에 또 펀더멘탈이 강하고 실적이 또 뒷받침되는 종목들도 많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우리 많이 잡아야 돼요. 그쵸. 지금이 하필이면 또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종목을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번 좀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이 기업을 모르시진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유산균 하면 떠오르는 종목 네. 네, 아시죠? 네. 우리나라 저는 근데 이 건물 보니까 네. 갑자기 많이 많이 봤다 이 그래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왜 당근 색깔이잖아요. 당근 색깔 건물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 서울 수도권 지나다니면서 몇 번 봤습니다. 네. 자, 근데 이 기업 일단 건물 사진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건물 다들 보셨을 건데 일단 제가 오늘 공략하는 줍줍 전략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줍줍. 줍줍. 지금 솔직히 잡는 거는 차트를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바닥에서부터 너무 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잡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략이 줍줍 전략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선취매 전략이었잖아요. 그쵸? 미리 좀 사두는 네. 싼 가격에 미리 사는 전략이었다라고 하면 요거는 지금 천천히 한 번씩 이렇게 추가 매수하면서 담을 때 이렇게 천천히 담을 그런 시장이다. 네. 지금 제가 지금 공략하는 그 전략 모멘텀을 좀 체크하기도 하면서 이 전략은 매매 타이밍이나 또는 목표가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 매매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영상을 무료로 남겨드리고 있어요.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함께 참여하셔서 그 영상 보시면서 같이 함께 매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화면 좀 보시면
일단 종근당 바이오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이 종근당이라고 써져 있죠. 예, 당근 색깔 건물. 네, 일단 종근당 바이오는 일단 3년 동안 적자를 지속하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솔직히 종근당이라고 하면 솔직히 저도 이 회사의 유산균을 계속 먹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어머니도 제가 또 효도한다고 프로바이오틱스 이거를 네. 엄청나게 물량 공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다 거의 보니까 먹죠, 요즘. 네, 저는 이 여기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다 이거 가루 다 털어 먹어요. 안 드시나요? 좀 먹죠. 그렇죠. 네. 이렇게 또 미를 또 주장하시는 네, 아나운서님도 이렇게 드십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또 코로나 때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유산균을 많이 챙겨 먹어야 면역력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유산균이 계속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 좀 직접적으로 좀 피해를 좀 많이 받았던 기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가 끝났고 3년 동안 적자를 유지하던 기업인데 이제 턴어라운드. 네, 다시.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데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재무제표를 좀 보면 올해 1분기 때부터 영업이익이 갑자기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다음 분기는 어차피 또 적자로 지속될 수도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2분기 때는 5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지금 현재 82억 지금 흑자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3분기 때는 더 매출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커요. 자, 어떤 이유냐면 일단 흑자로 전환된 거 확인하셨고,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신약 개발보다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CDMO 위탁 개발 생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키우고 있어요. 솔직히 주력은 아니에요. 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탁 개발 생산 CDMO는 주력은 아니에요. 솔직히 매출 비중을 보면 원료 생산이 한 8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었던 프로바이오틱스가 한 13% 정도 매출 네. 비중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보톨리듐 톡신이나 뭐 이제 뭐 거기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계속 사업 영역, 피부 미용 시장을 계속 툭툭툭 건드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보톡스 관련된 종목으로 하면은 뭐 메디톡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피부 미용 관련. 네, 피부 미용 이제 보톡스. 저도 보톡스를 맞아본 적은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빵빵하지만 살이 많이 쪄서 그렇고요. 아무튼 보톡스도 맞아봤지만 효과가 정말 좋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 보톡스 시장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거는 뭐 거의 기본 두 배예요. 40부터 시작이에요. 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비싸죠. 근데 우리나라 거가 뭐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막 다 맞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뭐 기술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인증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톨리듐 톡신 관련된 부분은 계속 또 성장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일단 CDMO. 제가 CDMO 같은 경우는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돼서도 앞으로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지난주에는 무슨 종목이죠? 바이넥스 공략을 해드렸죠. 그거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는 단계이고, 자, 이런 종목이라 좀 함께 보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 종근당 바이오를 좀 공략을 해봤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오늘 줍줍 전략 종목의 당사 사업 부문 중 원료의약품 주요 제품들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 올라온 거를 제가 계속 좀 봤어요. 그리고 거기 관련돼서 어떤 성장을 좀 보일까 고민을 정말 좀 많이 했는데 분석을 해본 결과 결국에는 얘네들은 또 면역 억제제나 항생제, 뭐 인슐린, 그러니까 당뇨 관련된 부분으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원료 시장으로도 지금 보시면 위탁 생산 판매하고 있고 고시형 원료 사업 확장을 하면서 얘네가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업체 위상으로 올라왔어요. 네. 솔직히 프로바이오틱스, 우리나라에서 프로바이오틱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종근당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종근당이 그래도 가장 위 선두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해외 수출 판매로 봤을 때는 다른 기업에 좀 뺏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인식 자체는 국민들의 인식 자체는 종근당 하면 프로바이오틱스, 맡길 수 유산균,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완제 쪽으로 가면요. 반려동물용 제품을 좀 확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일단 반려동물도 유산균을 먹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을 안 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녀석이 그 애완 그 미용 네. 네, 그 샵을 해요. 네네네. 네,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거기서도 유산균 이런 거 많이 파냐? 자기들도 막 판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런 거를 많이 추천하고 많이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지금 현대 세대에서는 애완동물을 정말 자식처럼 키우잖아요. 그쵸. 너무 많아졌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 매출 비중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장내 미생물 요거 관련된 거.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CDMO 쪽으로 해서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툴리늄 톡신도 이쪽 CDMO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줍줍이라고 해서 그냥 뭐 아무 때나 그냥 산다 이런 개념보다는 자, 이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 네. 때나 막 사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주가 보세요. 많이 올랐죠? 그러게요. 네,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야, 여기서 사는 거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맥점이 있어요. 그 자리를 좀 기다리는 거고요. 지금 솔직히 오늘 이 종목 딱 말씀드려서 종분당 바이오, 보툴리늄 톡신, 프로바이오틱스, 괜찮은데 CDMO 관련주야? 이거 사야지. 이거 아닙니다. 지금 사라는 거 아니고요. 우리 이제 함께 참여하시는 곳으로 오시면 제가 영상을 무료로 남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무료로 참여하시고 그 여기서 매매 포인트를 내일, 오늘은 너무 늦었어요. 네. 제가 이거 영상 오늘 남기고 자면은 저는 새벽에 몇 시에 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좀 늦을 것 같아서 내일? 일단은 내일 제가 장중에 요거 관련된 영상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서 어느 타이밍에 매매를 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효과적인지 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근당 바이오고요. 코드명은 063160번입니다.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는 앞으로 하반기 때 매출 실적을 계속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 지금 사야지 솔직히 좀 승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 오늘 방송 종목으로 애플 관련주 네. 뭐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인하 좀 최대 수혜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나 네.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또 올라올 테니까 뭐 공략할 만한 종목들도 많았고 정말 너무 많았어요. 제약바이오 쪽도 정말 많은데 솔직히 리가캠바이오도 한번 더 사세요. 또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CDMO는 뭐 미생물보안법 관련돼서 바이낸스 추천했지만 또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도 있고 많아요. 그쵸. 하지만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안전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본인이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철학 또는 투자하려고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들과는 좀 맥점이 좀 틀리구나. 나랑 매매하는 스타일이 좀 틀리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목명 보자마자 종분당 봐요. 에이 뭐 이런 종목. 근데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 천천히 매수해서 매집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이런 종목들이다. 하반기 실적이 최대로 흑자 전환되면서 극복할 수 있는 적자를 극복하면서 이탈하고 탈출하고 앞으로 내년 실적은 더욱더 성장이 전망되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가 공개가 됐는데요. 종근당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최근 근래 저희 전문가님께서 제약바이오 관련주 정말 많이 담아주셨는데요.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저희의 영상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전문가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한 여러분들께 분석 영상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공략주 같은 경우에도 CDMO 관련주로서 시장이 좀 성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하반기에 실적적으로 봤을 때도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공략주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좀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담아내기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투자 전략까지도 여러분들 함께 도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런 공략주 나도 투자 전략 함께 받아보면서 분석 영상까지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종근당 바이오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종목명은 오픈드렸지만 이 종목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투자에 대한 전략까지 여러분들 오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공개가 됐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공략주까지 바로 오픈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진주 먹거리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오늘도 생방송 50분 동안 두 가지의 공략주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략주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과 그리고 자세한 분석 영상 그리고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전망까지 여러분들 함께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50분 동안 저희 진주 먹거리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로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서 이 시장 조금 더 빠르고 안전하게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저희 팍스 통신망에서 다양한 혜택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늘도 생방송 50분 동안 두 가지 공략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 이 두 가지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 담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두 번째 공략주는 어떤 종목 가져주셨나요? 네, 일단 두 번째 종목은 좀 테마 좀 따라가 보자. 아까 네. 제가 뭐 테마주를 좀 공략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이슈, 일정.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매매는 일정 매매예요. 맞아요. 일단 일정을 미리 앞두고 있거나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9월 들어서 아까 일정 했는데 9월에는 지금 폐암, 페어마켓. 폐암학회 뭐 관련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네. 이제 내일부터 아마 진행이 되지 않나. 뭐 일단 일정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 정확한 날짜는 이번 주예요.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9월 그 유럽 종양학회. 네.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 유럽 종양학회가 있는데 제가 3대 학회 중에서 지금 다 한 번씩 다 때려 맞췄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리 선침해 전략이라고 해서 말씀드려서 다 맞췄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맞췄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은 유럽 종양학회
요거 관련된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일정 중요하다. 네, 근데 솔직히 좀 늦었어요. 오. 이전에 한 달 전에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방송에서 유럽 종영학회 요거를 몇 번이고 언급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와서 말씀드리는 건 당장 다음 주 우리 명절 때예요. 우리 명절에 얘네들은 이제 종영학회를 이제 열죠. 네. 거기에서 임상 시험에 대한 결과 발표나 여러 가지들이 발표가 되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내다 비추면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유럽 종양학회 이제 제약 바이오 요거 네.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애플 16이죠. 네. 이번에 또 신제품으로 출시되는데 AI 기능이 탑재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휴대폰 부품주들이 좀 갈 것이다. 오. 뭐 그러면 애플 쪽의 휴대폰 부품주 대장이라고 하면은 LG 이노텍이 되겠죠. 네. 그래서 LG 이노텍이나 뭐 제가 최근에서도 방송에서도 좀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애플 이제 아이패드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OLED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선익 시스템을 또 우리가 또 공략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또 우리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선익 시스템을 장중에 좋은 가격에 잡아서 이미 수익을 한번 또 가지고 가셨을 겁니다. 제가 네. 이미 다 언급을 드렸고 장중에 다 공개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무료고요. 그냥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면 그냥 저 하고 싶은 얘기 막 떠들다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일정들 이런 거 정리해가지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뭐뭐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해서 남겨드리거든요. 이런 거 같이 함께 영상 좀 같이 무료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2부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부 종목은 블라인드 종목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공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른 저 한개미 검은 개미 싸우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미국 우버 CEO가 방한을 했죠. 방한해서 택시 관련된 사업을 논의하고 오.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우버라고 하면 제한된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거부가 시행한 되게 많았잖아요. 그쵸? 택시 노조가 엄청 셉니다, 우리나라가. 네, 엄청 반대했던 걸로 예, 기억하는데. 그래서 각 지역별로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근데 택시 운전 기사님들을 그냥 강제로 그냥 일자리를 뺏는 거죠. 네. 몰아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뭐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투자하고 뭐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결국에는 희생양은 누구죠? 바로 그쵸. 국민들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희생양들은 결국엔 대기업들한테 밀리는 그런 상생하고 있는 업종, 종사자분들이 되겠죠. 그게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그래 노조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솔직히 노조가 너무 세다. 너무 뭐 좀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치네?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자기의 밥그릇, 일자리를 놨을 때는 정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우버 택시 요거 관련해서 우버 CEO가 우리나라가 좀 적합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많은 좀 지원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호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또 우버 택시 관련된 게 뭐예요? 그냥 택시? 아니죠? 아니죠. 자동차? 물론 자동차도 들어가겠죠. 네. 여기서 핵심은 자율주행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공략하는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버, 우버 CEO가 나왔죠. 우버 CEO 이렇게 생겼대요. 자, 아무튼 지금 미국에 상장된 우버도 솔직히 주가 난리 났어요. 그래요? 박살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라올 기미를 좀 보는 것 같은데 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현대차 자율주행 강화 등에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네. 자, 현대자동차 과감하게 자율주행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저도 현대자동차를 탑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차를 바꿨거든요. 그래요? 자율주행이 아주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히게 매력에 만들었어요. 빠지셨나 본데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향후 진짜 한 3, 4년만 지나면 완전 자율주행이 나오면서 뭔가 정말 좀 편한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레벨 3로 올라오고 뭐하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의선 회장, 현대자동차 회장이 일본 도요타랑 좀 이렇게 협력도 한다고 오늘 기사가 났더라고요. 자, 그만큼 일본에 있는 기업과 너희들의 좋은 점 그리고 우리가 좋은 점, 이 장점들끼리 이렇게 맞춰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대차가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자율주행을 또 연구하고 개발하고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수혜를 받을 수밖에 그쵸.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래서 오늘 좀 2부 공략하는 종목은 라이다 레이다. 관련된 네. 라이다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따가 차트 보여드릴 건데 아주 괜찮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120조, 10년 동안 120조,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벌써부터 120조 원이라는 금액을 딱 이렇게 예상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들어가는 자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대하게 좀 투자한다라는 얘기고 거기에서 또 중요한 건 현대차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투자를 해주죠. 그렇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이에요.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정부에서 영구용 자율주행차 허가를 5년에서 9년으로 확대를 했고요. 네. 자, 일단은 법인 택시 규제도 완화한다라는 이런 소식인데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의 그 허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솔직히.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좁고 그러는 대신에 땅덩어리 좁고 차는 많고 인구는 밀집됐고 그렇죠? 네. 도로는 막 너무 막혀가지고 막 난리예요. 그냥 출퇴근 시간에 막 제 짜증나는 표정 보이세요? 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네. 숨 막혀요. 네. 근데 이런데 자율주행이 나온다? 근데 가당키나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걸 생각해 보면 좋아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좁은데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신망이 정말 밀집돼 잘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통신망을 이용해서 이 도로의 인프라를 확대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왜 우리나라에 와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가냐면 우리나라는 빠르게 시행 가능합니다. 근데 중국, 미국, 땅덩어리 넓은 애들 돼요? 안 됩니다. 얘네들은 그 구간마다 통신망 기지국 설치해가지고 그쵸. 이거 막 안 그리고 돼요. 그 도로를 어쨌든 다 그렇죠. 이렇게 광범위하게 찍어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프라가 우리나라만큼 잘 되는 데도 없다. 네. 이 말이죠. 그래서 시범 국가로는 우리나라가 최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또는 기아자동차에서 내놓는 자동차를 자율주행 기능을 써보신 분들은 그래 자율주행 너무 좋더라 네.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솔직히 뭐 여러 종목들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종목 진짜 갖고 가야 되나 고민 너무 많이 했어요. 자율주행의 대장이라는 종목들도 생각했고 우리가 이제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돼서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들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다 고민을 해봤고 근데 제가 여러 종목들을 비교했을 때 오늘 이 종목이 가장 가능성, 끼가 많은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은 블라인드 종목이라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죠. QR코드를 찍고 무료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바로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 차트를 보시면 자 일단은 이전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상한가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고점을 만들면서 쭉 올라갔어요. 좋다가. 자, 이제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차익 매물이 싹 쏟아졌죠. 네. 그러면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최근에 8월 말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다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쏟아지는 게 이제 7월부터 7월 말부터 이제 천천히 이렇게 나오는데 시장이 그만큼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시장의 거래대금도 막 활발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 솔직히 그 전에 그 정도는 아니고 막 그 다른 주 뭐 대선주
뭐 테마가 막 미 대선이나 네. 아니면 반도체, 뭐 제약 바이오 이쪽으로 다 가니까 자율주행에 누가 약간 관심을 줘요? 소외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소외됐었던 부분이 있던 만큼 이제부터 이제 박스 자리 잡으면서 가격 이제 담아가야 되는 자리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하필이면 우버 택시 요거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현대차가 자율주행 관련돼서 대규모 투자를 또 계획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정부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지금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매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블라인드 종목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블라인드 종목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략주는 자율주행 관련주를 담아와 주셨는데요.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또 미국에서 이 우버 CEO가 방한을 하면서요. 이 택시 관련 사업을 논의하면서 다시금 자율주행이 떠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현대차에서도 과감한 자율주행의 투자로서 120조 원이나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도 다시금 자율주행을 바라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지고 온 공략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저점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저희가 종목명은 지금 현재 오픈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종목명 궁금해요. 나도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오늘의 공략주뿐만 아니라 이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도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종목명을 오픈드리기도 하지만 이 종목명으로 바로 투자를 하기에는 정말 리스크가 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과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면서 더욱더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이 시장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저희 첫 번째 공략주, 두 번째 공략주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1부 종목과 2부 종목 요거는 저희 함께 하시는 링크 참여하시고 QR코드로 참여하실 수 있죠. 그래서 무료로 이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브리핑 드릴게요.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9월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좀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9월 증시에서 가장 체크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는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에 네. 고용지표,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된다는 거. 이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경계 심리가 좀 다시 살아나고 있고. 자, 일단은 9월 달에 일정 같은 경우는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 제가 다시 일정 정리를 해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뭐가 있죠? FOMC 발표 있죠? 네.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낮출 겁니다.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예요. 네. 네. 근데 지금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증시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게 증시를 끌어올리기에는 단발성은 좋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인하시켜서 시장은 빠르게 이제 침체되는 부분을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맞겠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지수가 또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팩트는 역대적으로 이게 통상적으로 옛날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9월 시장은 되게 지지부진하고 재미없고 심심한 시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9월도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 또 추석 있죠. 그렇죠. 또 연휴가 또 휴일이 길어요. 많아서요. 그렇죠. 연휴가 길면 길수록 우리 시장에서 돌아야 되는 돈이 돌지를 못해요. 네. 그러면 또 돈은 또 어디로 가요? 미국 시장으로 또 가겠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 FOMC 투자 심리, 경계감 이런 것도 있고 결국엔 또 이제 9월 달에 또 실적 발표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는 조금 경계감이 좀 강한 시장이 바로 9월이고 10월은 지수를 좀 낙폭시키는 떨구는 그런 시장이에요. 네. 10월 달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될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적 이런 얘기를 했고 단발성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휴일도 많이 남아 있고 우리가 10월달 시장까지 바라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 전반적인 대응까지 여러분들 함께 도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50분 동안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